보겠어요? 이 2차 곡선 4개 중에 아직 기본형이에요. 2차 곡선 4개 중에 유일하게 점근선을 가지지, 쌍곡선. 그 점근선은 중요한 이유가 점근선이 그려져야 그래프가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 점근선이 중요하다. 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점근선은 어떻게, 점근선이 뭐죠? 점근선이? 여기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죠.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 의미하느냐면 0이 아닌 거잖아. 이게 지금 0이 아니다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이퀄 0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네가 쌍곡선 단원과 무관하게 수투 극한을 하고 있죠. 극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0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말한다. 그래서 점근선은 이렇게 구하는데 이제 뭐와 연관시켜야 생각해요? 왜 이게 0인가요? 지금 성취도, 평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된다. 이제 다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합리성, 이유가 있다. 그럼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려면 참고 뭐 극한을 고려해 보세요. 뭔 말인 거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남을 때. 계속 가보면 이제 점근선과 관련해서 또 뭐가 있느냐면 이거지. y는 x분의 k, 이게 쌍곡선이잖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xy는 k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면 넓이다. 삼위일체에 의해서 곱은 넓이다. 그걸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만약에 k가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 대칭이 아니네. 대칭으로 알아서 보시고. 그랬을 때 이 위에 한 점에서 각각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뭐야? xy다. 넓이잖아.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게 직교 좌표계예요. 직교 좌표계. 그러니까는 이게 직사각형이 되어서 넓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죠. 요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저기서 A 콜 B인 거지. A 콜 B면 두 점근선이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 되어서 90도가 돼요. 그게 아니면 90도가 안 돼요. 는 고등학생이니까 이게 90도가 되는 유일한 경우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A 콜 B가 아니면 이런 거 성질은 없어지느냐? 그래서 점근선을 일단 그려봅시다. 점근선. 이렇게 그릴까? 이제 이게 90도가 아니잖아. 그러면 쌍곡선.
위에 한 점을 여기로 잡읍시다. 여기 너무 조금 더. 요 정도로 잡읍시다. 요 정도. 여기가 쌍곡선이 있다고 하죠. 쌍곡선 위의 점이다. 쌍곡선을 그리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가 90도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90도다. 요 길이의 곱은 얼마냐? 이 길이의 곱이 넓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걸 D1, 이걸 D2라 하면, 이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쌍곡선 위에 한 점이요. 쌍곡선을 그리면 그림이 지저분해지니까 안 그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라면 이거 자체가 이제 넓이가 되는 거지. 근데 90도가 아니라면 넓이는 아닌데 이게 일정하다고. 방정식이 뭐일 때? 쌍곡선의 방정식이 저거일 때.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이퀄 1일 때. 오케이? 그러면 d1 곱하기 d2는 뭐냐? 이렇게 해야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b제곱이다. 여기서 a와 b는 저기에서 저 ab다. 알겠죠? 증명하세요. 집에 가서. 증명은 네가 하세요. 증명을 꼭 하세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그러면 이거는 두 수선의 곱을 의미한다라면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을 그려봅시다.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 정도가 있다. 그럼 이번엔 뭐냐? 얘랑 평행하게 그린다. 얘랑 평행하게 그린다. 알겠죠? 평행. 그럼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 이 넓이는 어떻게 되니? 이건 쌍곡선 위의 점이에요. 이해 갔나? 평행하고 평행하다. 얘는 이렇게 된다. S는 2분의 AB다. AB가 양수일 텐데 이걸 그냥 이렇게 처리하겠다. 저기는 AB가 음수여도 저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요거다. 요거. 여기다가 이걸 추가하면 이 점에서 쌍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가 어떻게 된대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된다. 이 중점이 돼요. 여기랑 이거는 점근선과 만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넓이는 이게 중점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넓이가 2S가 된다. 알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결과를 외우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까 의심되는 수준이야.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걸 강조했었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90도가 90도가 아닐 때 알겠죠? 90도가 아닐 때 이 곱하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곱하기 이거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일반하잖아. 두 개 다 모두 저것에 일반하거든. 그거 다 상수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정하다고. 이게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 요 값과 요 값이 이게 D1 곱하기 D2가 S가 되는 경우가 뭐야? 직교좌표가 될 때다. 즉 A 콜 B일 때다. 그리고 그것에서 아주 식이 간단한 그거를 네가 유리함수로 배운 것이다. 라는 거야. 그게 K의 의미였어요. 이해 갔나?
그 얘기를 일단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아. 그런데 이건 다 성취도가 아니고 상대평가일 때 다 나왔던 것들이야. 시험, 학교 시험. 성취도일 때는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냥 뭐 예전에 유명했던 거니까 외워는 두자. 그리고 내가 원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유리함수를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됐죠? 참고로 얘는 a제곱 b제곱에 a제곱 b제곱의 조합평균의 반이죠. 얘는 a제곱 b제곱의 기하평균의 반이에요. 그런 의미 부여를 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리고 요거는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게 교육과정 예선 어떻게 유도되는지 이 프린트를 참고하세요. 집에 가서 네가 알아서 풀어보세요. 2장. 지금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는 이런 걸 다룰 수준이 아니에요.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다가 결론이잖아. 그래서 ES니까 절대값 AB고 여기서는 AB라고 적은 게 AB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처리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여기서 요게 중점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 넓이의 반이 요 넓이가 된다 이런 거는 여기서 알 수 없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AB가 된다 계산이 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가 중점이다 라는 말이 없고 그래서 이 평행사변의 넓이가 이 전체의 반이 된다 이런 관계는 알 수 없다고. 그냥 요것이 AB가 된다 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 반이 된다 이런 것까지 하면은 머리 복잡하니까 결론만 제시했다 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점근선이야. 점근선. 그래서 숨어있는 원리는 이거였는데 패스하고 점근선을 구하는 방식은 이와 같다. 이게 도형이 이동이 포함돼도 여기 있는 걸 0으로 취급하면 그냥 점근선이 돼요.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언급했던 넓이가 일정하다는 게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두 요소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방정식에서는 기본형만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도형의 이동과 일반형은 생략하겠어요. 이유는 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끝. 알겠죠? 자, 이번에는 위치관계다. 위치관계는 위치관계와 접선으로 나누어지죠. 정석 52페이지 박스에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노란색으로 밑줄을 치겠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 박스의 위에서 세 번째 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 뭐가? 주어는 뭐야? 3이. 그럼 3이 뭔데? 칠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그런 걸 다 얘기해요. 당연히. 이게 0이냐 0이 아닌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판별식을 사용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2차 방정식이잖아. 어디서든 교점의 x좌표와 실근이 같다는 건 불변의 진리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돼? 경우 나누기를 해야죠.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은 0이다. 이면 어떻게 돼?
생각해 보세요. 이거면 m이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게 뭘 의미하죠? 점근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점근선의 기울기와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되니? 몇 개야? 하나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시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 만약에 n이 0이 아니라면 만약에 n이 0이라면 n이 0이 아니면 1개 n이 0개면 0개가 되겠어요. 즉 점근선 자체가 되고 점근선이 되면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있으면 점근선이라 하지 않아요.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그림에서 생각해 줘야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판별식 생각하는 건 수월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의점이 필요한 게 쌍곡선 말고 포물선이 있었어요. 포물선. 오케이. 이번에는 점근선이고 접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어디 보느냐면 53페이지 박스를 읽으세요. 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접점은 원방부터 동일해. x제곱 대신에는 x1x, x 대신에는 2분의 x1 플러스 x를 대입해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이때 x1은 접점의 x좌표를 얘기한다. 기울기지.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타원과. 그죠?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건 언제일 때야? 하면 이거일 때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일 때다. 이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공식이 똑같을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부분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으로 바뀐다. 알겠죠? 그냥 외우세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타원과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타원은 원과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알겠지? 오케이. 그렇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도 그림에서 생각해서 뭐 이해하시고 그런 거 알아서들 하세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됐다. 이런 거 이해 안 하고 선생님 이제 얘기하니까 생각하고 이러면 생각이 없는 거야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네 혼자 생각하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제시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파란색으로 적은 거고. 중요한 건 이런 거지. 그 밑에 노트 2에서 절대값의 m이 a분의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접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 이해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일 때야?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 갔나? 이거랑 거기 있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거랑 거기 있는 거랑 A가 0이 아니면 필요 충분 조건이야. A가 0이 아니면. 근데 A가 0이면 애초에 쌍곡선이 아니지 않나? 그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쌍곡선은 전자에서는 지금 거기 있는 거랑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알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네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허수니까 없다고 그래요. 이거 0인데? 영은 실수 아니야? 그럼 있잖아. 그런데 왜 이거는 전분선이 없어? 저기 접선이 없어. 를 구분하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고 이런 현상을 보고 이건 허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인데 왜 실수인데 이거는 허수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없다고 쳐. 그럼 판별식의 개념과 동일하니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어. 근데 0이면 실근이 한 개 있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왜 이런 생각을 안 할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나마나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 이거 생각 안 했을 거거든. 그냥 퉁쳐갖고 허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거든. 이런 건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거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등호가 있는 경우도 이해간다. 내리세요. 생각을 하면 바로 나오죠. 등호가 있으면 이거죠,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거기서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잖아, 이거. 이게 0이 되면 이게 점근선이랑 평행선 기울기가 될 뿐더러 n이 0이 되는 상황이잖아. 자동으로. 생각이란 거라면 당연한 거거든. 생각할 능력이 없으면 그걸 다시 또 이렇게 확인시켜줘야 돼. 이게 매우 선생으로서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 이건 IQ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무슨 문제래요? 그냥 생각하는 습관이 돼 있느냐,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애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힘들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계속 문제라는데. 그걸 자기가 몰라. 자기가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가 몰라. 자기는 생각하고 사는 줄 알아.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계속 안 하지. 그래서 계속 몰라. 누군가 설명해주면 이해해. 그러면 그걸 자기가 생각했다고 생각해. 그 차이고 왜 그게 문제냐. 응용력이 없으니까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이해만 한 능력은 응용력이 단 1도 없어요. 어려운 문제에 사용될 리가 없지. 자, 아무튼 그렇다. 이거 이해 갔죠? 그리고 그림에서는 또 이해 가지. 점근선보다 작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런 거. 이런 접선이 생길 리가 없잖아.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점근선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 얘기야, 기하적으로는. 그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라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식으로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알겠니? 가장 이제 난점은 박해점이죠. 쌤 피세요. 44페이지 229번 푸세요. 229번 푸세요. 그만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개울기 접선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기 해설에서도 역시 접점을 이용했죠. 풀어보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5를 대입한다. 맞죠? 아, 미안. 3. 오케이? 그러면 5는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m 제곱 마이너스 3이다.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m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플러스 10m 플러스 25는 3m 제곱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2m 제곱 마이너스 10m 마이너스 28 따라서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2분의 28 이렇게 되나?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접점 접선 공식을 이용하라 가 주제가 되겠어요. 이걸 이제 다시 여기다 넣었을 때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냐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림에서 확인한다 이런 건 앞에서와 동일하니까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박해점도 해결을 했어요. 오늘 한 내용은 기초들을 했어요. 쌍곡선에서 뭐 실마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어렵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면서 겨우 나누기를 한다. 추측을 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고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 네 뇌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네 뇌가 아직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게 없다. 이걸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쌍곡선은 타원과 생김새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방정식 그리고 그 정의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유사성이 높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해 갔죠?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쌍곡선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어요.